네, 사찰 음식 치유 명상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계실 때 사찰 음식으로 치유한 사례가 경전 속에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은 사리불 존자가 어느 날 열병이 났어요. 그래서 막 고열이 나고 굉장히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음식을 못 드시니까 기력이 쇠잔해져서 누워 계시게 됐는데, 이제 이 모습을 본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찾아가 뵙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리불이 지금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스님들이 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불안야를 쓰게 되어 있었어요. 불안야만. 그 불안야라고 하는 것은 소오줌을 증류시켜서 그 증류된 물을 마시면서 치료를 하도록, 이게 불안야의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자들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평등한 이제 속가의 제가의 능력에 따라서 이 수행자들이 치료에 영향을 받는 걸 보시고, 모든 수행자들은 세속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절에서 이 불안야 가지고 치료를 해도 충분한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세속에서 공양을 너무 많이 받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고 신분의 격차가 드러나니까 그걸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도 집안은 굉장히 부유하지만 자기 속가에 가서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절에서 이제 기원정사에서 불안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세존이시여 지금 사리불 존자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와서 보시고 사리불 존자에게 옛날에도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했는가 물어보니까 사리불 존자가 어렸을 때 이런 병을 몇 번 앓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연근을 삶아서 그 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가서 연근을 구해서 삶아서 주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연근이나 연줄기나 연잎이나 연꽃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병을 치료해도 좋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부터 해서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치료를 하는데 연을 많이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연차도 많이 드시는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찰 음식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원리냐? 그것은 간단하게 보면 식사를 균형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탁발을 하시는 스님들이 어떻게 균형되게 식사를 할까요?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균형되게 공양을 올리면 스님들이 균형된 식사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탁발이나 공양을 할 때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분들이 지혜로우면 균형된 식사를 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지금은 사찰에서 스님들의 건강을 고려한 균형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유가 되는 것은 사실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오신채를 먹으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음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너무 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일어나도록,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음식을 드시면 몸은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방 효과도 있고 또 병이 있으면 스스로 치유해 가도록 보조해주는 그런 음식의 치유 명상의 원리가 사찰 음식 속에 좀 배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호르몬의 균형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행복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 분노, 불안을 치료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통해서 면역력이 증장되고 회복 탄력성, 이제 몸이 불편해지거나 아픈데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몸이 불편해지면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회복 탄력성이죠. 그리고 적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음식은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몸속의 그 염증을 치유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많은 병들이 몸속에 뭐 염증이 생겨서 그 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속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음식들을 식재료를 활용해서 드시면 이 그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스님들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크게 어떤 것을 뭐 많이 드시기보다는 그런 골고루 이런저런 음식을 드시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원리를 찾았던 것이죠. 스님들께서 그 절에서 많이 드시는 고수라고 하는 야채가 있고, 또 산초도 있잖아요. 이런 음식들이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력을 회복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패를 음식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고수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남방의 베트남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남방불교 더운 지방에 가면 고수를 많이 넣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이유는 살균 작용이 있고 음식을 보존하는 데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찰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어떤 그 경계에 부닥쳤을 때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데 이 음식이 또 크게 기여한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찰 음식이 이제 치유로 되는 과정에 이 오관계 속에 이런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관계가 한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한글로 쉽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는 부끄럽네. 그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스님들께서 아침에 공양하실 때 오관계를 반드시 하시죠. 그걸 한자로 하시기도 하고 한글로 풀어서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런 한글로 된 오관계를 하시고,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실 때는 이런 한자로 된 오관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오관계 5가지 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개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행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사찰 음식을 명상, 치유와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을 사찰 음식과 연결시킬 수 있다. 사실 그 사찰 음식을 활용한 치유와 명상의 경우 그 사찰 음식은 문화입니다. 식문화. 그 다음에 그 식문화를 통해서 균형된 식사를 하고, 또 식재료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자가치유를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균형되게 먹어야 하는데, 그런 균형된 식사가 사실은 자기 몸을 스스로 치유해주는 자가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찰 음식은 막 이것을 먹어가지고 뭘 치료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병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 이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균형된 음식을 먹고 지혜롭게 섭취하면 그것이 치유 효과가 되는데, 그것을 명상으로 연결시키고 수행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과제죠. 그래서 저는 이 사찰 음식과 사성제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성제는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그걸 우리말로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예요. 근데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고성제를 사찰 음식에다 적용해 보면 이것이 사찰 음식이다라고 음식에 대한 관찰지가 생깁니다.
고성제도 관찰지를 바탕으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사찰 음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이 사성제를 12연기와 연결시켜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방법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성제의 원리를 알면 사찰 음식에 관련된 명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의 식재료나 섭생 원리나 조리 방법, 식생활 예절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된다. 그리고 그게 명상이 된다는 거죠. 바라보면은 관찰 명상이에요. 그리고 그 명상의 그 목표는 뭐냐? 그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의 이 명상은, 사찰 음식으로 하는 명상은 깊은 선정에 들기 위한 명상의 측면보다는 삶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 명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찰 음식이다라고 관찰하면 음식을 관찰하는 관찰지가 생기고, 거기서 이 사찰 음식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삼매, 사찰 음식을 통한 삼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매를 일반적으로는 선정삼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삼매. 선정을 통해서 집중된 상태에 들어가는 걸 선정삼매라고 하는데, 이 사찰 음식은 지혜삼매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지혜 삼매 속에 지혜가 들어있고 그 지혜가 삶 속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걸 지혜삼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삼매의 개념은 법화경, 묘음보살품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보살품에서 묘음보살이 16가지의 삼매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신통력을 발휘한다. 이런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 16가지의 삼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법화삼매, 무연삼매, 무상삼매 이런 삼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삼매들은 사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신통력을 집중해서 발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대승보살들이 연꽃과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이익과 향상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면 지혜 명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혜가 뭐냐면 이것이 사찰 음식의 원인이다. 왜 사찰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건 삶의 지혜잖아요.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건강하게 수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유지하시려면 지혜롭게 드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상태에 따라서 이 어떤 식재료를 쓰는 것이 좋은지, 이게 이제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사찰 음식을 분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찰 음식의 변화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음식 자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심신은 어떻게 적응되고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관찰하고 판단하면 그 속에서 지혜 명상의 원리가 체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이 사찰 음식의 올바른 실천이다. 음식 공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대중화하고 바람일행과 연결시키고 하는 것들이 전부 수행의 과정이고 그 속에 지혜 명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선방에서 조용히 집중하고 관찰하고 집중하는 선정산매를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것은 스님들의 경우는 그 수행자의 자질과 위의를 갖추는데 필요한 그런 선정 수행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자들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세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선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3개월씩 집중 수행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매일 뭐 10분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불교적 수행을 제가불자들이 세속에서 실천한다는 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느냐, 바로 관찰 명상, 체험 명상.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육조 해능 대사는
이 일행삼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행. 한 가지를 실천하고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이 삼매의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을 일행삼매 또는 일상삼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육조해능대사가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신 지혜수행과 연관이 돼 있다. 그 지혜수행으로 가려면 사찰음식이란 무엇인지, 또 사찰음식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사찰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사찰음식을 실천하는 방법은 뭔지, 이게 먼저 갖추어져야 사찰음식과 치유명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관찰하면 그 관찰하는 것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도 그렇고 또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 타종교이나 또는 일반인들도 사실 요즘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찰 음식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교회 그 목사님하고 뭐 얘기를 하고 특강을 좀 했는데, 특강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그 뭐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식재료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게 사찰 음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을 대접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이게 우리 교회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재료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도 차이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차려진 음식이니까 그게 절에서 만들거나 뭐 교회에서 만들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음식과 교회 음식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TV를 통해 가지고 선제 스님의 사찰 음식을 보신 거예요. 그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배워 가지고 응용을 해서 교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음식하고 사찰 음식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조리하고 먹는데 어떤 생각으로 먹느냐, 어떤 관점에서 먹느냐, 어떤 그 수행자의 마음으로 먹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먹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 배식하고 먹고 하는 문화, 여기에서 사찰의 문화하고 교회의 문화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어떤 생각으로 이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음식의 문화하고 스님들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불자들이 실천하는 음식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어떤 생각으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다. 그게 바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치유와 명상이 되게 어떻게 먹느냐, 이게 사찰 음식 치유 명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과 관련해서도 팔정도와 연결시켜서도 이 치유 명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팔정도가 사실 세 가지로 나눠져요. 계정해로. 그러면 그 계는 이제 정어, 정업, 정명이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혜로 가는 데는 정견, 정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순서대로 써놨는데, 우선 사찰 음식에 대한 그 정견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것은 지혜 명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유하고 관찰하면 이 음식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갖추는, 음식을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대중들을 이익되게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게 사유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찾아내면 지혜 명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찰 음식의 계행을 갖추는 것은 행동 관찰 명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어, 음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 음식을 조리하고 또 공양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것도 이 정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식자재로 음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려면 좋은 식자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서 배식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정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찰에 와서 공양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게 명상이다. 그게 그 속에 행동 관찰 명상도 있고 동작 명상도 있고 지혜 명상의 원리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 또 수행 이러면 아주 색다르고 일상생활과 동떨어져서 선방에만 가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불자들은. 스님들의 경우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욕다라 삼맥산보리를 빨리 체득하고 수행자의 위위와 자질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깊이 집중 수행을 선방에 가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불자들은 그렇게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팔정도를 응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음식 치유 명상을 뭐 아까 앞에서는 이제 사성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좀 넘어서서 팔정도의 실천 원리를 가지고 치유 명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정에 들어가는 방식은 정정진, 정념, 정정 요 세 단계가 있는데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한 공덕이죠. 사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덕이 필요해요. 오늘도 이 복령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대중공양을 하는데 그러면 이 대중공양을 받을 수 있는 공덕이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정정진, 올바로 그 악업을 소멸시키고 선근을 증장시키려는 그런 선근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찰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정성과 공양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정성을 내가 받으려면 정성을 받을 만한 공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정진 선근 공덕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절에 와서 신행 활동도 하고 또 삼보를 외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공덕이 되기 때문에 사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생활을 하면서 설법을 하시고 대중을 외워하고 사찰을 운영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게 전부 정정진의 과정이다. 일종의 선근을 증장시키고 공덕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념은 있는 그대로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음식의 특징과 장점 또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하는 건지를 관찰하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몸을 관찰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느낌을 관찰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관찰하면 사념처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그 관찰 명상이죠. 음식을 매개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정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정 수행은 깊은 선정력을 갖추고 집중력을 갖추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죠. 흔들림 없는 마음. 음식 앞에서 흔들리는 건 뭐겠어요? 대부분 식탐입니다. 식탐. 자기가 필요한 칼로리 이상으로 더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것을 잘 알면 내가 이런 식탐이 일어나는 구나를 잘 알면 사전에 그 식탐에 빠진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야 그게 이제 선정력이고 정정, 올바른 집중력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양을 결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게 사찰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 음식의 치유 명상을 앞에서 이제 사성제로도 말씀드렸고 팔정도로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사념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념처 관찰 명상과 이 사찰 음식 치유 명상을 연결시키면 매우 쉬운 명상이 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명상을 할 수가 있고, 그 명상이란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념처는 바로 그 이 사찰 음식을 통해서 이 식재료 음식, 조리, 배식, 식사 등의 동작은 자기 몸이잖아요. 몸의 동작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면 그 속에서 더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또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조리하는데 집중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념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조리하는 과정, 배식하고 또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자기의 몸과 동작, 행위들을 관찰하는 게 신념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념처는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느낌, 음식을 공양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런 게 이제 올라오면,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올라오면, 내가 좋다라고 하는 집착이나 싫다라고 하는 분별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수념처입니다. 그리고 또 포만감, 이제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구나. 이런 것을 관찰하고 느끼면 부질없이 쓸데없이 더 고열량의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신념처는 이제 음식을 태하는 태도나 마음 자세, 그 다음에 뭐 식탐, 또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마음, 불행한 마음, 이런 걸 느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왜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불행하게 느껴질까, 괴롭게 느껴질까, 또는 행복하게 느껴질까, 즐거운 마음이 일어날까,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여여하게 자기 마음의 변화를 본다면 그건 신념처고, 그 다음에 법념처는 음식의 변화, 자기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면 법념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념처를 통해서 모든 음식도 조리하는 순간부터 갈변이 되고 변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부패가 되고 사라지고, 또 음식을 먹으면 먹는 대로 소화가 되고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몸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상의 모든 현상도 변화하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거나 부질없는 것에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재행무상, 재법무화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재행무상의 원리를 알고 재법무화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불교 명상의 핵심이죠. 그런 핵심의 원리를 사찰 음식에도 적용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찰 음식을 공부하는 과정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단단, 유리단, 수단, 수호단, 이런 네 가지 사정단이 있어요. 이 사정단은, 단단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끊고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걸 단단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그 번뇌망상, 허물, 이런 것, 악근을 참회하는 걸 단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 공양을 받을 만큼 공덕이 있는지, 혹시 이 음식을 받기 전에 허물을 지은 건 없는지 참회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유의다는 이제 이 식재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할 때 얼마나 윤리 도덕적, 사회적 가치 규범, 이런 걸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번뇌가 일어난 건 아닌지, 음식을 조리할 때.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아이들 주는 분유를 이게 가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음식 식재료를 속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뭐 소두증이 일어나고, 이런 생명을 잃게 되는, 어린이들 수백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악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고 식재료를 재배하고 할 때는 유의단, 규범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은 공덕을 짓기 위한 선근,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수호단은 이미 내가 선근을 지은 걸 잘 보호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사찰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먹느냐, 마음으로
음식을 섭생하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많은 사람과 나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찰 음식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그 음식을 먹고 나누는 과정에서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나눔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잖아요. 스님들은 사찰에서 굉장히 절제한 음식을 드시지만 그것은 수행의 과정에서 절제한 음식을 드시지만 또 많은 대중들이 행복하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 주시기도 하거든요. 사찰 음식 속에는 그 많은 지혜가 들어있고 그 지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관찰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되어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 치유 명상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짓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명상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찰 음식에 관심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그런 사찰 음식 치유 명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덕을 짓고 공양을 올리는 그런 사찰 음식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